국가의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엔 조례가 있습니다.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조례안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는 조례톡 시간입니다.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,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바로 이겁니다. 조례안을 발의한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제 그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다 보니까 또 잔인한 동물 학대 사건이 좀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 동물 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는 꽤 오래됐죠. 네, 이제 2015년대에 동물학대 건수가 238건이었으나 점차 증가해서 5년 사이에 무려 4배나 증가했다는 자료가 있고요. 또 거진 인구의 절반 50%에 육박하는 그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고, 그러니까 이에 따른 동물들에 대한 학대 사안들도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. 네.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동물 학대 예방 교육 그리고 또 그걸 지원하는 조례안이 이제 제정이 됐잖아요.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? 일단 그 동물 학대 예방 교육의 추진 목표하고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. 그다음에 동물 학대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, 또 동물 학대 예방 활동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그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. 또 예방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하고 내실 있는 교육 실행을 위해서 이제 사무 위탁 및 또는 협력 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제 그 동물 이런 학대 예방 교육을 뭐 필요성 이런 거 절감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? 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. 올 1월에 수원에서 그 길고양이 비주 살해 사건이 있었고요. 또 그 즈음에 김포 개농장 전기 도축 등 동물들 잔혹하게 이제 학대 살해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길고양이 비주의 죽음이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 교육청이 있는 그 수원 지역에서 난 사건이라 더 크게 저한테 다가왔고요. 또 그 좋은 양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단체의 대표님과 회원님들께서 저희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님들하고 저에게 민원을 문자로 많이 보내주셨어요. 근데 이제 길고양이 교육기관의 그 산하기관에서 발생된 이 길고양이 살해 사건에 대해서 그곳에 CCTV도 좀 설치하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급식소도 좀 설치해주고 그리고 아이들, 학생들에게 그리고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좀 시켜라. 생명 존중 교육을 이런 이제 민원들을 주셔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. 네. 근데 이 조례안을 이제 만들면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를 하셨더라고요. 네네. 여기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주로 나왔습니까? 네, 이 공청회에는 그 동물권 행동 카라 거기 팀장님, 또 좋은 양이 좋은 사람들의 콩이바바 대표님, 그리고 군포시 길고양이 보호협회 감사님, 그리고 경기도의 동물보호과의 동물보호정책 팀장님,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생활인권과의 관계자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. 이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점이 더 들어가야 되고 어떤 점이 더 삭제돼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토론을 했고요. 동물보호 교육과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구축의 필요성을 요구를 했고요. 또 동물 해부 실습 이거 지향해야 된다. 그리고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확립 및 또 활용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뭐 사실 동물 학대 그 교육이 그동안에 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런 이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하면 이게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까요? 일단 그 동물학대 예방 교육은 강의식 교육보다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연극이나 역할극 같은 거를 직접 동물의 탈을 써보고 인간과 동물의 역을 갖다가 이제 역할을 좀 바꿔가면서 학대 상황 등을 이렇게 경험해보는 방식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이제 학생들 스스로가 토론을 통해서 캠페인도 벌이고
또 길고양이 급식소 같은 것도 직접 한번 아이들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 설치도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의 인성 교육하고 그 환경 교육을 겸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강의 일방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이제 체험하면서 네. 알아가는 예. 네, 그런 식으로. 그렇다면 이제 이런 예방 교육이 조금 이제 체계화가 되면 어떤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? 어릴 때부터 그 학생들이 아이들이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는 교육을 받게 되면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도 당연히 줄어들 거고 또 학교에서 학교 폭력의 감소도 이어질 거고 그리고 자살 감소 같은 경우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. 모든 존재들이 평등하게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 시민 의식도 함양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. 네. 기초가 되어가는 과정일 것 네. 같아요. 네. 이런 이제 동물 학대는 이제 범죄고 모든 생명의 무게는 같다는 인식이 이런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또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? 네, 우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교육적으로 관점으로 학교 교육과정상 허용되는 동물 해부 학습 실습 같은 거를 모형이나 비디오 실험 같은 걸로 대체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화장품이나 의약품 안정성 실험에 사용되고 희생되고 있는 우리 동물 실험의 윤리성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하게 생명 존중 감수성을 가지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그 동물이나 식물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이제 학대를 하거나 뭐 또 살해를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자란 학생들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또 이런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.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성 교육이라고 보고 있어요. 그런데 학교에는 사실 시수라는 게 있어서 이 인성 교육에 배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동물 학대 예방 교육이라고 딱히 시간을 따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고 있던 생명 존중 교육 시간 속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크게 많이 깨달음을 얻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많아서 교육부 차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는 인성교육에다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. 네, 끝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제 위원장이시잖아요. 이제 경기도 교육들을 전반을 챙기고 계신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꼭 이뤄내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중증 건강 장애 학생들에 대한 평등한 학습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. 경기도는 그 중증 건강 장애인들이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제안을 하면서 TF팀을 구성해서 내년에는 그 건강장애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요구했습니다. 네. 네,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.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